공연 정말 멋있었습니다. 탱고는 정말 열정적이군요. 그의 서툰 스페인어에 이사벨라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명료하고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해요. 탱고는 삶 그 자체니까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짧은 대화는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다. 이사벨라는 자신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현재는 탱고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탱고의 모든 것을 바쳤고 언젠가 자신만의 탱고 스튜디오를 여는 것이 꿈이라고 덧붙였다. 지구 반대편에서 살다가 만나게 된 두 사람.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까요? 구독을 하시면 매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찾아온 열정적인 사랑. 60대 한국 남자가 아르헨티나에서 찾은 운명은? 한국에서 성공했지만 텅 빈 삶에 지쳐있던 60대 이강민.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탱고의 나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운명처럼 30대 열정적인 탱고 강사 이사벨라를 만나 나이와 국경을 뛰어넘는 뜨거운 사랑에 빠지죠. 예상치 못한 아이의 탄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이들의 로맨틱한 동화. 하지만 그 행복 뒤에는 아무도 상상 못한 두 가지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강민은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도 사랑과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특별한 여정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세요. 이강민은 60대 초반의 한국 남자였다. 그의 삶은 흡사 잘 계산된 금융상품과 같았다. 철저히 효율을 따르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살아왔다. 그는 서울의 명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금융투자회사에 입사하여 30년 넘게 펀드 매니저로 일했다. 그의 냉철한 분석과 과감한 투자는 회사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었고 그는 업계에서 투자의 귀재이자 철의 심장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했다. 늘 바쁘게 살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세계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주말에도 다음 주 투자 전략을 구상하는 게 일상이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성공, 그리고 부의 축적이었다. 그는 자신을 감성보다는 철저히 이성이 지배하는 현실적이고 냉정한 사람이라 여겼다. 그의 결혼 생활 역시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이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아내와 2명의 자녀. 모두 번듯하게 성장하여 제 몫을 하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늘 정해진 역할극 같았다. 서로에게 예의를 지켰지만 깊은 감정적 교류는 없었다. 대화는 주로 자녀들의 교육 문제나 재정 관리에 국한되었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내밀한 속내는 나누지 않았다. 자녀들은 그의 권위적인 모습에 다소 거리를 두었고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일도 드물었다. 강민은 가족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의 내면의 외로움에는 무관심했다. 그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자신은 여전히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평생을 돈과 성공에 바친 결과 그는 자신을 잃어버린 듯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었다. 정년퇴직 후 그의 삶은 갑작스럽게 멈춰 선 듯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여의도 빌딩, 쉼없이 이어지던 주식 차트 분석, 동료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사라지자 그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시간과 끝없는 공허함이었다. 아내는 퇴직 후에도 친구들과 골프와 봉사활동에 몰두하며 바빴고 자녀들은 이제 아예 외국에서 생활하며 연락도 드물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성공이 결국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 깊어진 눈가의 주름과 지친 눈빛을 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을까 되물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남들처럼 북적이는 삶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던 사람이었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인간관계에 서툴렀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늘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과 자유에 대한 동경이 존재했다. 그는 획일적인 한국 사회의 기준과 빡빡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는 오래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잊었던 꿈을 되살리려 애썼다. 젊은 시절, 그는 해외 투자세미나 참석차 남미 여러 도시를 방문했지만 특히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묘한 이끌림을 느꼈다. 활기찬 탱고 음악, 열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유럽과 남미의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는 그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언젠가 꼭 한번 아르헨티나에 가서 그들의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꾸었다. 은퇴 후, 그는 그 잊었던 꿈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아내에게 아르헨티나 여행을 제안했지만 아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그 나이에 무슨 아르헨티나예요? 그냥 편하게 한국에서 쉬세요. 괜히 남미까지 가서 고생하지 말고요. 아내의 무심한 반응에 강민은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여행 계획을 세웠다. 아내에게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통보를 전했다. 아내는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차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정리하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세이사 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습하고 뜨거운 공기, 그리고 스페인어가 뒤섞인 활기찬 소음이 그의 오감을 자극했다. 그는 미리 예약해둔 레콜레타 지역의 작은 호텔에 여장을 풀고 다음 날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 곳곳을 누볐다. 형형색색의 건물들이 인상적인 라보카의 카미니토 거리, 웅장한 콜론 극장, 그리고 탱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산텔모 시장의 모습은 그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탱고 공연을 구경하고 활기찬 거리를 누비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다양한 매력을 담았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가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작은 탱고바에서 그는 그녀를 만났다. 붉은 조명 아래 열정적인 탱고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흥겹게 춤을 추고 있었다. 그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홀짝이며 공연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때 무대에서 내려온 한 여인에게 시선이 닿았다. 그녀의 이름은 이사벨라. 30대 초반의 아르헨티나 여성으로 검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매혹적인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준민이 앉은 테이블 근처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열정적이고 당당한 모습에 묘하게 시선을 빼앗겼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공연 정말 멋있었습니다. 탱고는 정말 열정적이군요. 그의 서툰 스페인어에 이사벨라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명료하고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해요. 탱고는 삶 그 자체니까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짧은 대화는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다. 이사벨라는 자신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현재는 탱고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탱고에 모든 것을 바쳤고 언젠가 자신만의 탱고 스튜디오를 여는 것이 꿈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와 한국 문화에도 깊은 관심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꿈과 열정으로 가득했고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 강민은 자신이 한국에서 온 은퇴한 금융인이며 뒤늦게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사벨라는 그의 이야기에 깊은 흥미를 보였다. 정말 놀랍네요. 60대의 새로운 삶을 찾아 타국에 오시다니 대단하세요. 한국 분들은 다 그렇게 용감하신가요? 제 주변에서는 꿈 같은 일이에요. 이사벨라의 순수한 칭찬과 꿈에 대한 열정적인 질문에 강민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정한 인정에 기뻤다. 나이와 국적의 장벽은 그들 사이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음악, 예술, 삶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강민은 이사벨라에게서 젊은 날 잃어버렸던 열정과 생동감을 느꼈고 이사벨라는 강민의 지혜로움과 따뜻함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진지하고 깊이 있는 사고방식을 발견했다. 그들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다. 그는 이사벨라에게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교감을 느꼈다. 그 후로 강민은 이사벨라와 자주 만났다.
그들은 함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작은 탱고 클럽들을 방문하고 활기찬 시장을 둘러보며 도시의 리듬을 만끽했다. 이사벨라는 강민에게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열정적인 삶과 탱고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었다. 강민은 그녀에게 한국의 문화와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이사벨라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듯했다. 가면을 벗고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았다. 그는 이사벨라의 당당하고 열정적인 모습에 이끌렸고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그의 닫혔던 마음을 열게 했다. 이사벨라 역시 강민에게 깊은 끌림을 느꼈다. 그녀는 젊은 남자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강민의 안정감과 사려 깊음에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탱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때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곤 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했지만 그녀는 탱고에 대한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늘 부모님의 기대와 자신의 꿈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강민은 달랐다. 그는 그녀의 꿈을 응원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었고 그녀의 감성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삶의 동반자이자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오래된 탱고 스튜디오에서 강민은 이사벨라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열정적인 탱고 음악이 멈춘 고요한 공간이었다. 이사벨라 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 이사벨라는 강민의 진심 어린 고백에 놀라움과 함께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함께해요, 우리. 나이 차이는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신은 저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그들은 탱고 스튜디오의 고요함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결혼은 쉽지 않았다. 이사벨라의 부모님은 강민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극심하게 반대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격앙된 스페인어 목소리로 말했다. 말도 안 돼. 저 사람은 내 아버지 뻘이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노인과 결혼하려 하는 거냐? 돈 때문이냐? 우리는 가난해도 그런 결혼은 용납할 수 없다. 그들은 이사벨라에게 강민과의 관계를 당장 정리하라고 강요했다. 아르헨티나 사회는 가족 중심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했기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하지만 이사벨라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녀는 강민과의 사랑이 진실하며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강민 역시 이사벨라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이사벨라의 부모님을 수차례 찾아가 진심을 전했고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이사벨라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결국 이사벨라의 부모님은 마지못해 그들의 관계를 인정했다. 한국에 있는 강민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재혼 소식에 놀랐지만 아버지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그들은 강민의 삶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작은 성당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이사벨라의 탱고 동료들과 민준의 소수 지인들만이 참석한 조촐한 자리였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결혼 후 그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의 아담한 주택을 얻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강민은 이사벨라를 위해 한국 음식을 만들고 이사벨라는 그에게 아르헨티나의 미식과 활기찬 도시 생활을 소개하며 행복한 신혼을 보냈다. 그는 잃어버렸던 청춘을 되찾은 듯 활기 넘쳤고 이사벨라는 강민의 사랑 속에서 더욱 성숙해졌다.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이사벨라가 강민에게 조심스럽게 임신 소식을 전했다. 아침 식사 중에 그녀가 손을 떨며 건넨 임신 테스트기는 선명한 두 줄을 보여주고 있었다. 강민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는 이사벨라를 꼭 안아주며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고 약속했다. 이사벨라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강민의 품에 안겼다.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강민은 자신이 이제 진정한 가장이 된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 한국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던 자신과는 달리 이 아이는 옛 사랑의 결정체로 느껴졌다. 이사벨라의 임신 기간 동안 강민은 그녀를 극진히 보살폈다. 함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공원들을 산책하고 건강에 좋은 아르헨티나 음식을 챙겨 먹였으며 밤에는 태어날 아이를 위한 스페인어 동화를 읽어주었다. 그는 아이의 방을 꾸미고 필요한 물품들을 꼼꼼히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다시 한번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이사벨라 역시 강민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사랑은 아이의 탄생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듯했다. 그의 텅 비었던 삶은 이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드디어 이사벨라가 출산하는 날, 강민은 병원 복도를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긴 기다림 끝에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강민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간호사가 건강한 여자아이를 안고 나왔고 강민은가 태어난 자신의 딸을 품에 안았다. 그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그의 늦은 사랑은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들은 아이에게 루시아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다. 루시아는 강민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이사벨라에게는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셋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갔다. 강민은 이제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다. 루시아의 웃음소리는 그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루시아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강민과 이사벨라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강민은 매일 아침 루시아의 웃음소리에 잠을 깨고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동화를 읽어주었다. 이사벨라는 루시아에게 탱고 음악을 들려주었고 강민은 루시아에게 한국의 전래동화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문화적인 차이를 아이와 함께 나누며 조화로운 가정을 만들었다. 강민은 루시아의 작은 손을 잡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고 루시아의 눈빛에서 순수한 행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성공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의 소박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예상치 못한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루시아가 2살이 되었을 무렵 이사벨라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강민은 그녀를 걱정하며 함께 병원에 갔다. 진찰을 마친 의사가 강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사벨라 씨, 최근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네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볼 때 임신은 불가능한 상태이신데요. 강민은 의사의 말에 순간적으로 멍해졌다. 임신이 불가능하다니? 그는 이사벨라의 건강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눈이 불안하게 이사벨라를 향했고 이사벨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강민의 눈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민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며칠 동안 이사벨라는 평소와 다르게 초조해 보였다. 강민은 그녀의 불안한 모습에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이사벨라에게 진실을 요구했다. 이사벨라, 무슨 일이야? 나에게 숨기는 것이 있는 거지? 루시아는 어떻게 된 거야? 이사벨라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사실 선천적으로 자궁 발육 부전으로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강민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와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강민이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웠다고 흐느꼈다. 나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당신과 함께.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당신이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루시아는 사실 제 조카예요. 제 여동생의 딸인데 여동생이 해외로 일하러 가게 되어서 제가 대신 키우게 된 아이예요. 루시아는 이사벨라의 여동생이 낳은 아이였고 이사벨라가 아이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강민에게 숨기고 자신의 딸인 것처럼 속였던 것이었다. 그녀는 강민을 사랑했고 그와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강민이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웠다고 흐느꼈다.
강민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사벨라가 자신을 2번이나 속였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와 함께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다. 그는 자신이 꿈꾸었던 완벽한 행복이 철저하게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사벨라를 믿었고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는데 이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케 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강민은 결국 침묵을 깼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그는 이사벨라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속인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루시아를 사랑하고 당신과의 지난 시간을 거짓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의 삶에서도 늘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 자신을 속여왔다. 이제 이 마지막 삶의 여정에서까지 자신을 속인 거짓에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이사벨라의 거짓말은 그의 삶에 다시 한번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는 이 고통마저도 자신이 겪어야 할 운명이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이사벨라와 루시아가 자신의 삶에 가져다준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사벨라는 강민의 말에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그녀는 강민에게 더 이상 그를 속이지 않을 것이며 진심으로 그와 루시아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맹세했다. 강민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배신감의 잔재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제 새로운 의미의 가족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어쩌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더 복잡한 형태의 관계였다. 강민은 루시아를 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혈연으로 이어진 자식은 아니었지만 그는 루시아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이사벨라를 떠날 생각도 없었다. 아르헨티나와 한국, 그리고 한 남자의 노년과 한 여인의 젊음이 교차하며 엮어진 이 특별한 인연은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그의 노년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껍데기뿐인 성공을 좇지 않았다. 그의 삶은 비록 거짓으로 시작되었을지언정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홀로 외로이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이 삶의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밤거리는 오늘도 탱고 선율로 가득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